폴라리스 세원 반등 시그널 포착. 단기 기술적 분석 완전 공략. 오프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폴라리스 세원의 단기 기술적 분석과 매매 전략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폴라리스 세원 종목 코드 234,100번. 자동차 공조부품 전문 제조업체로 최근 북미 로보택시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헤더 콘덴서를 공급하면서 글로벌 미래차 공급망에 본격 진입했다는 소식. 퍼스트 누즈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세원은 한온 시스템, BOSCH 등의 자동차 공조 부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2024년 결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27.6% 증가 WISERE PORT 하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가? 아니면 관망해야 할 시점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기술적 지표를 총동원해서 폴라리스 세원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매매 전략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0분간 여러분의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정보들을 빠짐없이 전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꼭 메모하면서 들어주세요. 일부 폴라리스 세원 어떤 회사인가? 본격적인 기술적 분석에 앞서 폴라리스 세원이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투자할 때는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사업 구조. 폴라리스 세원은 1992년에 설립된 자동차 공조 부품 제조 및 판매 업체로 현재 자동차 공조 부품, 합성사 및 화학, F&C 및 AI 융합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WISERE PORT. 주력 제품은 자동차 공조 시스템, 에어컨 에바포레이터, 공조기 연결 파이프, 라디에이터 캡, 헤더 콘덴서, EGR 쿨러 등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 냉난방 시스템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성장 모멘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최근의 성장 모멘텀입니다. 폴라리스 세원이 북미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에 진입했다는 점인데 북미 주요 도시에서 상용화된 로보택시의 헤더 콘덴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퍼스트 누즈. 자율주행과 전기차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이죠. 이 시장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건 단순히 매출 증가 차원을 넘어서 회사의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종속회사인 폴라리스 우노는 가발용 원사 등 합성사 제품과 안경용 모노머, 변색염료 등을 제조하며 남아공과 인도네시아의 합성사 종속회사를 보유. WISERE PORT 하고 있어 사업 포트폴리오도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재무 상황. 재무적으로는 어떨까요? 2024년 결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7.6%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84.3%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86.8% 증가, WISERE PORT하는 특이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는데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건 영업의 수익이나 일회성 이익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할 때 주의 깊게 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매출액 자체가 27.6%나 증가했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2부 현재 기술적 상태 진단 마이너스 차트가 말하는 진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를 뜯어보겠습니다. 현재 폴라리스 세원의 기술적 상태는 어떤지, 단기 시그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우선 최근 주가 흐름부터 볼까요? 검색 결과에 따르면 현재 주가는 1,1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52주 최고가가 1,846원, 최저가가 940원이니 대략 중간 정도 위치에 있네요.
최근 로보택시 부품 공급 소식이 알려진 이후 17.10% 상승하며 1,561원까지 급등 퍼스트 누주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가격대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런 패턴은 전형적인 뉴스 반응형 급등 후 조정 패턴입니다. 좋은 뉴스가 나오면 단기 급등하고 그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받는 거죠. RSI- 과열 해소 여부 체크. RSI 상대 강도 지수를 봐야 합니다. RSI는 주가의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알려주는 핵심 지표죠. 급등 직후에는 RSI가 70 이상의 과매수 구간까지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에 17% 넘게 오르면 RSI가 8,090까지도 치솟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현재는 조정을 받으면서 RSI가 5,060 구간으로 내려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구간은 매수 대기 구간입니다. 과열이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아직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구간이거든요. 만약 RSI가 40대까지 떨어진다면 그때가 바로 본격적인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신호니까요. 반대로 RSI가 다시 70을 넘어서면서 급등한다면 단기 차익 실현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MACD- 추세 방향성 확인. MACD는 추세의 방향과 강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급등 직후라면 MACD 선이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강력한 매수 신호죠.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MACD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핵심입니다. 시나리오 1 MACD가 여전히 시그널선 위에 있고 히스토그램이 양수를 유지한다면 조정은 단기적이고 재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나리오 2 MACD가 시그널선 아래로 떨어지고 히스토그램이 음수로 전환된다면 조정이 좀 더 진행될 수 있으니 추가 하락을 대비해야 합니다. 실전에서는 MACD 히스토그램의 크기 변화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히스토그램이 줄어들다가 다시 커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재진입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량 마이너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열쇠. 거래량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거래량은 주가 움직임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거든요. 과거 급등 시 거래량이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TFMEDIA. 이건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급등했다는 건 많은 투자자들이 실제로 매수에 참여했다는 의미니까요. 반대로 거래량 없이 오르는 주가는 위험합니다. 소수의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일 수 있고 언제든 급락할 수 있거든요. 현재 조정 국면에서도 거래량을 봐야 합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조정받는다면 이건 건강한 조정입니다. 매도 압력이 크지 않다는 뜻이니까요. 반대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하락한다면 이건 본격적인 매도 출회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동평균선 마이너스 추세의 나침반. 이동평균선 배열을 확인해 봅시다. 급등 이후 단기 이동평균선 5일선, 11선, 21선이 정배열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일선이 맨 위에 11선, 21선 순서로 배열되면 이건 단기 상승 추세 신호입니다. 현재 조정 과정에서 주가가 어느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오느냐가 중요합니다. 5일선 지지 조정이 아주 약하고 곧바로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1선 지지 표준적인 조정 패턴이고 11선에서 반등하면 재진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1선 지지 조정이 좀 더 깊게 진행되는 경우인데 21선에서 지지받고 반등하면 강력한 매수 신호가 됩니다. 만약 21선마저 깨진다면 그때는 단기 추세가 꺾인 것으로 봐야 하고 관망하거나 손절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장기 이동평균선 61선, 121선, 201선도 중요합니다.
주가가 이 선들 위에 있다면 중장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 레벨.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지선과 저항선입니다. 주요 지지 구간. 1000원 심리적 지지선. 940원 52주 최저가 강력한 지지. 1001 200원대 최근 거래 밀집 구간. 주요 저항 구간. 1500원대 최근 고점. 6001 700원대 차익 실현 구간. 1846원 52주 최고가 강력한 저항. 현재 주가가 1100원대라면 1000원 지지선까지는 약 9% 정도의 하방 여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1500원 저항선까지는 약 36% 정도의 상방 여력이 있네요. 리스크 대비 수익률 관점에서 보면 나쁘지 않은 구조입니다. 손절선을 1000원에 두고 목표가를 1500원으로 설정하면 리스크는 9%인데 수익은 36%를 노릴 수 있으니까요. 3부 단기 매매 전략 마이너스 실전 타이밍 잡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매매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전략 1 조정 구간 매수 전략 보수적 접근. 첫 번째 전략은 조정을 충분히 기다리는 보수적 접근법입니다. 급등한 주식은 반드시 조정이 옵니다. 그 조정 구간을 노리는 전략이죠. 매수 조건. RSI가 4045 구간까지 하락 과열 완전 해소. 주가가 11선 또는 21선 근처까지 하락. 거래량이 평균 이하로 감소 매도 압력 약화. MACD 히스토그램이 줄어들다가 다시 커지기 시작.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매수 진입합니다. 목표가 설정. 1차 목표 1 4001 500원 약 2535% 수익. 2차 목표 1 6001 700원 약 4555% 수익. 최종 목표 1846원 52주 고점 돌파 시 추가 상승 기대. 손절 기준. 11선 매수 시 21선 이탈 시 손절. 21선 매수 시 1000원 심리적 지지선 붕괴 시 손절. 이 전략의 장점은 리스크가 낮다는 겁니다.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들어가니까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적죠. 단점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정 없이 바로 재상승하면 지켜만 봐야 하니까요. 전략 2 반등 확인 매수 전략 공격적 접근. 두 번째 전략은 반등을 확인한 후 들어가는 공격적 접근법입니다. 조정을 기다리지 않고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에 빠르게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매수 조건. 5일선이나 11선에서 지지받고 반등 시작. 거래량이 평균 대비 30% 이상 증가하며 양봉 출현. RSI가 50 이상에서 상승 전환. MACD가 시그널선 위에서 히스토그램 확장. 진입 방법. 1차 매수 반등 첫날 종가 부근에서 30% 진입. 2차 매수 다음날 상승 지속 확인 시 30% 추가. 3차 매수 전고점 돌파 시 40% 추가. 분할 매수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목표가 및 손절. 목표가는 전략 1과 동일. 손절은 매수일 저가 대비 마이너스 5% 도는 5일선 이탈 시. 이 전략의 장점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승 초기에 잡아타니까 큰 수익을 낼 수 있죠. 단점은 손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가짜 반등일 수 있으니까요. 전략 3 저항선 돌파 추격 매수 초공격적 접근. 세 번째는 저항선 돌파 시 추격하는 초공격적 전략입니다. 주가가 1,500원이나 1,600원 같은 주요 저항선을 뚫을 때 그 추세를 따라가는 전략입니다. 매수 조건. 주요 저항선을 거래량 급증과 함께 돌파. 돌파 당일 거래량이 평균 대비 2배 이상. RSI가 60 이상이지만 과매수권 진입 전. MACD가 강하게 확장 중. 진입 및 청산. 돌파 당일 종가 부근에서 50% 진입.
다음날 추가 상승 시 50% 추가. 목표가는 다음 저항선 1,500원 돌파 시 1,700원 목표. 손절은 돌파한 저항선 아래로 재차 하락 시 즉시. 이 전략은 수익률이 가장 높지만 리스크도 가장 큽니다. 저항선 돌파가 가짜일 수 있고 급등 후 급락할 위험이 있으니까요. 초보자보다는 경험 있는 투자자에게 권장하는 전략입니다. 실전 포지션 관리.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 포지션 관리가 핵심입니다. 자금 배분. 폴라리스 세원의 전체 투자금의 2030%만 투입. 절대 올인하지 말 것. 나머지는 다른 종목이나 현금으로 보유. 분할 매도. 1차 목표가 도달 시 50% 매도 원금 회수. 2차 목표가 도달 시 30% 매도 수익 실현. 나머지 20%는 추세 끝까지 끌고 가기. 심리 관리. 계획한 대로 실행하기. 감정적으로 물타기 하지 않기. 손절할 때는 과감하게, 수익 낼 때는 욕심 부리지 않기. 사부 리스크 요인과 주의사항.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릅니다. 폴라리스 세원에 투자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실적 변동성 리스크. 2024년 결산에서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84.3% 감소 WISERE PORT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재료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가격 경쟁 심화 등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증가했지만 이게 지속 가능한 수익인지 일회성 수익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적 발표 시 영업외 수익 항목을 꼭 체크하세요. 수급 리스크. 코스닥 중소형주의 가장 큰 리스크는 수급 불안정성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참여가 제한적이면 주가 변동성이 매우 커집니다. 개인 투자자들만 거래하는 종목은 급등락 위험이 크거든요. 폴라리스 세원의 외국인 지분율과 기관 보유 비중을 확인해 보세요. 낮다면 변동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업황 리스크. 자동차 산업은 경기 민감 업종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나빠지면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고 부품 업체들도 타격을 받습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은 아직 성장 초기 단계라 변동성이 큽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의 단기적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분야가 구조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퍼스트 누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시장 상황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기술적 리스크. 차트상으로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단기 과열 가능성 급등 후라 단기적으로 과열 상태일 수 있습니다. 추가 조정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거래량 감소 위험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거래량 없는 상승은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저항선 돌파 실패 1,500원이나 1,600원 저항선을 못 뚫으면 다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이런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분산 투자 한 종목에 올인하지 말고 여러 종목에 분산하세요. 손절 철저히 손절 기준을 정해두고 반드시 지키세요. 뉴스 모니터링 실적 발표, 수주 발표, 업황 변화 등 뉴스를 계속 체크하세요. 과도한 레버리지 금지 신용이나 대출로 투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부 투자 체크리스트와 실전 팁. 마지막으로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꿀팁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수 전 최종 체크리스트. 폴라리스 세원에 투자하기 전에 이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술적 지표 체크. RSI가 과매수권 70 이상이 아닌가? MACD가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가?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상태인가?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가? 주요 지지선 위에 있는가? 기본적 요인 체크. 최근 호재성 뉴스가 있었는가? 실적 발표 일정은 언제인가? 업황 전망은 긍정적인가? 외국인 기관 수급은 어떤가? 리스크 관리 체크.
투자 금액이 전체의 2030% 이내인가? 손절 기준을 명확히 정했는가? 목표가를 설정했는가? 감정적으로 투자하는 건 아닌가? 이 체크리스트에서 80% 이상 체크되면 매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50% 이하라면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실전 매매 꿀팁. 팁 1장 시작 30분은 관망하라. 장 시작 직후는 변동성이 가장 큰 시간입니다. 갭 상승이나 갭 하락이 발생하면 감정적으로 매매하기 쉽죠. 최소한 9시 30분까지는 기다렸다가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파악한 후에 매매하세요. 팁 2분할 매수 매도를 생활화하라. 한 번에 다 사거나 다 팔지 마세요. 34번에 나눠서 매수하고 34번에 나눠서 매도하세요. 평균 단가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고 리스크도 줄일 수 있습니다. 팁 3 손절은 기계적으로 하라. 손절이 가장 어렵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르겠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손절 기준을 정해놨다면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실행하세요. 이게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비결입니다. 팁 4 수익 낼 때도 욕심 부리지 마라. 목표가에 도달했으면 일단 일부는 팔고 나오세요. 더 오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계속 홀딩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당한 수익에서 만족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팁 5 매매 일지를 작성하라. 왜 샀는지, 왜 팔았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기록하세요. 몇 달 후에 보면 자신의 패턴이 보입니다. 반복되는 실수를 찾아내고 고치면 실력이 빠르게 향상됩니다. 폴라리스 세원 투자 시나리오별 대응. 시나리오 1 1,500원 돌파 시 분할 매도 시작. 50% 정도 익절하고 나머지는 1,700원 목표로 홀딩. 시나리오 2,000원 지지선 붕괴 시 즉시 손절. 추가 하락 가능성 높음. 940원까지 하락 위험. 시나리오 3일 1000일 300원 박스권 횡보 시 단기 매매로 전환. 박스 하단 매수 상단 매도 반복. 시나리오 4 추가 호재 발표 시 거래량 확인 후 추가 매수 고려. 단 이미 보유 중이면 비중 조절. 마지막 당부. 투자는 확률 게임입니다. 100% 성공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10번 매매에서 6번 성공하면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폴라리스 세원은 좋은 재료가 있는 종목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닙니다. 기술적 분석과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접근하세요. 클로징.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폴라리스 세원의 단기 기술적 분석과 매매 전략을 총정리해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폴라리스 세원은 로보택시 부품 공급 등 성장 모멘텀 보유. 급등 후 조정 국면 과열 해소되면 매수 기회 도래. 주요 지지선 1100원, 저항선 15,600원. 조정 구간 매수 또는 반등 확인 매수 전략 활용.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 분할 매수 매도 철저한 손절. 기억하세요. 차트는 과거 데이터를 보여줄 뿐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시장을 대하고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실시간으로 유용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종목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구독 앤드 좋아요 앤드 알림 설정. 성공 투자의 지름길.